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들 사이에서의 대결, 누구와 누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의문점은 절대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오래되고 이보다 흥미진진한 대결은 없을 겁니다. 20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지금 현재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광활한 사바나 초원을 지배하는 백수의 왕, 사자와 깊은 산과 밀림을 공포로 몰아넣는 절대자, 호랑이의 대결입니다. 강력한 포식자들은 서로를 알아보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강한 상대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 또한 이 대결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남아있는데요.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이 벌어질 경우 무승부가 나는 경우는 잘 없으며 대부분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고 합니다. 호랑이 vs 사자,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논란의 정점은 무엇인지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은 그야말로 현실판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최강의 고양이과 동물들이고 어느 면으로 보나 꿀리는 면이 없기 때문인데요. 호랑이는 예로부터 산과 밀림 속의 절대적인 최상위 포식자였고 그 큰 덩치에서 나오는 힘뿐만 아니라 성체 코끼리 위에 앉은 사람까지도 공격할 만큼 가공할 점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타고난 민첩함으로 험준한 산속에서도 귀신같이 빠르게 움직이며 물과 나무 위를 손쉽게 넘나드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감탄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사자는 드넓은 사바나 초원을 지배하는 백수의 왕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온킹을 비롯해 많은 문화 매체에서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기를 휘날리는 숫사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엄격, 근엄, 진지, 엄근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국가의 상징으로 깃발에 그려지곤 했습니다. 초원을 질주하며 덩치 큰 사냥감도 압도적인 힘과 기술로 제압하는 모습은 엄지를 치켜올리게 만드는데요. 이제 이 만만치 않은 두 상대의 능력치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덩치, 호랑이와 사자는 서로 각각 여러 종들이 존재합니다. 대결을 하자면 이들 중 가장 크고 강한 종류를 살펴봐야겠죠? 호랑이의 경우 야생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류는 벵갈 호랑이입니다. 이들의 무게는 190kg에 육박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북부 벵갈 호랑이의 경우 230kg까지 나가는데요. 흔히 숫사자가 호랑이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는 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자 또한 야생에 있는 이들 중에서는 아프리카의 카탄카 사자가 192kg, 트란스발 사자가 187kg 정도로 호랑이와 엇비슷한데요. 반면 사육되는 사자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좋은 환경에서 먹이를 풍족하게 먹고 자란 사자들 중에는 무게가 375kg이나 되는 개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 호랑이, 즉 시베리아 호랑이들 중에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많이 돌곤 합니다. 영화 대호에 나왔던 커다란 호랑이처럼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유독 크고 강력했다는 말이 많은데요. 지금으로서 확실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사육된 개체 한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호랑이 바자는 400kg을 훌쩍 넘는 괴물급 덩치를 자랑했으며 자이푸르라는 호랑이의 경우 실제로 465kg의 상상하기 힘든 덩치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야생에서 잡힌 큰 호랑이는 1950년 소련 알린산에서 384kg의 엄청난 덩치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300kg이 넘는 호랑이는 얼핏 보기에도 체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헤이롱장에 위치한 동북 호리먼이라는 곳에는 황제구역이라 하여 350kg가 넘어가는 호랑이들만 모아놓은 특별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의 호랑이들은 자연 방사를 목적으로 모여있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영양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호랑이가 덩치에 있어서 사자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 많은 곳에서 상체가 발달한 사자는 힘이 강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호랑이는 민첩성이 뛰어나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두 동물의 힘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체급일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근육량이 더 많은 호랑이가 힘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나 숫사자가 가진 힘 또한 막강하며 호랑이와 비교해 차이가 난다 해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같은 체급의 호랑이와 거의 비슷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야생에서의 실제 사냥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볼까요? 경험이 많고 사냥 기술이 뛰어난 숫사자들의 경우 자신의 덩치에 비해 4배 이상이나 큰 동물도 단독으로 제압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사자는 강한 동물입니다. 보통은 숫사자들도 몇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큰 동물을 사냥하지만 가끔은 단독으로 아프리카 물소같이 큰 동물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반면 호랑이들의 경우 아프리카 물소 이상의 덩치를 가진 인도 들소를 단독으로 제압하는 일이 꽤나 자주 일어납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일인데요. 자신이 가진 덩치의 5배에서 6배에 달하는 동물을 혼자서 쓰러뜨린 것이니까요.
자주 볼 수 없는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해도 호랑이가 성체 코뿔소나 아성체 코끼리를 혼자서 사냥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랑이가 힘에서는 사자를 앞서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호랑이가 이긴다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각자가 가진 사냥 스타일이 있어 차이도 있고 큰 초식 동물을 혼자서 제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싸움 실력이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속도 및 민첩함. 흔히 생각하시기를 숫사자는 힘이 세지만 게을러서 느리고 호랑이가 더 재빠르고 민첩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숫사자가 이리 게을러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겁낼 만한 적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며, 일단 사냥이나 싸움에 돌입할 경우 숫사자는 지상에서 가장 난폭한 맹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숫사자는 덩치와 힘이 있는 만큼 암사자보다 오히려 사냥 실력이 뛰어나며 달리는 속도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애초에 서식하는 환경부터가 탁 트인 초원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없다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적으로 전력 질주에 있어서는 호랑이보다 확실히 앞서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위나 숲이 우거져 있다든지 울퉁불퉁 불규칙적이고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서는 호랑이가 단연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앉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호랑이를 보면 점프력이 엄청난데요. 호랑이는 복잡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순간적인 민첩성을 이용해 사냥감을 기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랑이 쪽이 단연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전투 사례, 전투 경험은 분명 싸움에 있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험 많은 사자라 해도 호랑이는 처음 만나보는 상대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이 일어난 경우를 살펴보면 호랑이들의 전법은 사자와 꽤 차이가 있는데요. 상체가 무겁고 발달한 사자는 한쪽 앞발은 땅을 딛고 있는 채로 다른 앞발로 강력한 타격을 하거나 턱으로 상대를 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반면 호랑이는 균형 잡힌 체구의 장점을 살려 상체를 일으켜 두 발로 빠르게 연타 공격을 가합니다. 상체가 발달한 사자의 공격이 매서울 것 같지만 이를 맞은 호랑이도 그렇게 큰 타격 없이 두 발로 반격하는데요. 이 싸움의 경우 호랑이가 사자에게 연타를 가했지만 별 효과가 없고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호랑이가 사자의 얼굴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사자가 물러나며 호랑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싸움은 국내의 한 사파리 동물원 내에서 호랑이의 1인자와 사자의 1인자가 정면으로 부딪힌 경우인데요. 이처럼 싸움 초반의 경우에 호랑이는 사자의 타격을 피하며 더 많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끝까지 버티며 밀고 들어와 호랑이를 넘어뜨릴 경우 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랑이가 이긴 이 싸움의 경우는 사자가 이전에 많은 싸움으로 지친 상태였고 이를 지켜본 호랑이가 마지막 수단으로 나선 것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사자가 불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한 호랑이의 물기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면 승자는 사자 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호랑이가 사자의 체력이 떨어지기를 일부러 기다렸다면 호랑이의 신중하고 지능적인 면모가 싸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합해보면 호랑이와 사자가 1대1로 싸울 경우 승패는 각자가 얼마나 강한 개체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검투장에서 일어난 바바리 사자와 카스피 호랑이의 대결들은 호랑이의 승률이 약 70% 정도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두세 마리가 협동하며 사냥하는 사자의 습성상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호랑이와 1대1 상황에 놓이면 더 불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다만 호랑이 무리 대 사자 무리 싸움이 될 경우 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호랑이에 비해 평소 함께 사냥하며 살아가는 사자들의 조직력이 훨씬 앞서기 때문이죠.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에 대한 정답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한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싸우는 환경과 개체 수들에 따라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